네, 안녕하세요. 대기업의 화장품 업종 담당자 이유록입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은 애경산업이라는 회사 좀 확실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,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돈을 벌려고 이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. 그치만 다 바쁘시고 직장이 있으신 거 다 압니다. 실상 좀 다양하고 중요한 정보는 놓치기가 십상인 상황일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일종의 주식 비서와 같이 또 나 대신 좀 책임지고 이 종목을 좀 파헤쳐 주고 또 내 궁금증을 해소해 줄 사람이 필요하듯이 여러분, 멀리 가지 마십시오.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하시는 동안 저는 제 1인 이 애경산업이 정말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는 한 이 종목만큼은 정말 끝까지 추적하고 기자정신을 가져서 취재해서 전달 드릴 테니 좀 계속해서 지켜보시고, 이번 시간은 또 이 애경산업만의 투자 포인트인 좀 테마성 매출 전망 다 가져왔으니까 꼭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. 그리고 또 첫 영상인 만큼 이 애경산업의 기본은 알고 가셔야 합니다. 기업 설명과 제품과 매출,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일단 보시는 표와 같이 여러분, 애경산업은 사업 부문에서 화장품과 생활용품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이 주요 브랜드를 보시면 되는데, 지금 소녀시대 수영이 또 모델로 있는 AG2NS를 포함한 루나, 포인트앤, A솔루션, 스니키가 있고요. 또 생활용품 부분에선 마트에 자주 가는 그 스파크 세제 아시죠? 리큐, 또 울샴푸, 쓴샘, 트리오, 뭐 르샤트라, 케라시스 2080, 샤오메이트, 랩신 등 주요 유망 브랜드들이 있는 거를 좀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주요 제품들의 현황도 한번 빠르게 체크해 봐야 되는데, 지금 제품 유형의 품목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. 이 중에 비중이 가장 많이 잡혀 있는 것만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화장품 부분이 지금 35%로 가장 많이 잡혀 있고요. 헤어케어 부분이 14%로 이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잡혀 있다. 이 정도만 체크하시고, 여러분, 여기서 제가 이제 또 다른 화장품 기업과 다른 이 애경산업만의 장점, 이 장점, 좀 차별성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좀 기획, 뭐 애경산업은요, 일단 기획, 연구, 개발, 생산, 유통, 판매까지 다 직접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판매에 좀 필요한 전반적인 인프라나 이 외주를 또 주는 경우보다 좀 직접 생산과 판매를 하다 보니 좀 당사의 개발 의도를 좀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. 이런 장점이 있는데, 무엇보다 이 뷰티는요, 여러분,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돕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변화하는 시장에도 좀 대응을 빠르게 할 수 있다. 또 매출과 영업이익이랑 직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은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. 자, 그리고 재무제표도 좀 빠르게 체크를 해 볼 건데, 그 전에 이 애경산업의 주가는요, 여러분 2018년, 2018년 상장 이후에 좀 많이 하향세를 좀 찍고 있었다. 그러니까 5년간 좀 장기 하락세를 많이 시연을 했다. 자, 이유는요, 여러분 단일 브랜드의 아이템이 또 있었고요. 또 아이템 리스크도 있었고, 또 그때 당시에 주력 채널이었던 이 홈쇼핑의 하향세,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높은 중국의 의존도 등이 여러 가지 좀 많이 복합이 되어서 좀 하향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했지만, 사실 이렇게 작년부터 여러분 보시면요, 매출을 좀 회복하는, 그러니까 실적을 또 회복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, 또 올해 2023년 영업이익은 640억으로 정말 작년 직전 대비 큰 성장을 이뤘다. 이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좀 영업 활동에서 이제 들어오는 현금도 사실 좀 이 정도는 건강한 편이고 잘 들어오고 있고, 투자 활동도 건강하게 좀 잘 하고 있다. 이 정도만 좀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여러분, 이 애경산업뿐만 아니라 솔직히 좀 전체적인 뷰티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럼 왜 흐름이 좋은지 이유를 찾으셔야 되는데, 제가 앞전에 뭐라고 설명드렸죠? 저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기자 정신을 가지고 24시간 밀착 취재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바쁘신 것들에서 못 놓치는 부분들을 다 찾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낼 건데, 첫 번째는 여러분 채널이에요, 채널. 자, 우리가 과거에는 이 홈쇼핑이 주요 유통 채널이었지만, 앞으로는 좀 신유통 채널인 뭐 H&B 채널이나 또 온라인 채널, 또 온라인 채널엔 여러분 유튜브도 있고 구글도 있고 블로그, 뭐 SNS, 카카오 등 뭐 다양한 온라인 채널들이 좀 여러 가지 이제 있잖아요. 지금 그 시장이 정말 많이 커지고 있고 확대가 되고 있다. 심지어 SNS에 여러분 틱톡이나 뭐 인스타, 뭐 페이스북, 이 SNS의 이용 시간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용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그 안에서 노출이 뭐가 되고 있다는 건데, 여기서 뷰티, 뭐 엔터,
또 여러 가지도 이제 노출이 되겠지만 이 뷰티 정말 노출 강력합니다, 여러분. 자, 이렇게 온라인 시장이 커진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 매출에도 실적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이 간다.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보시면 국내 화장품의 시장 온라인 H&B 점유율만 봐도요. 거의 온라인이 80% 이상 다 가져가고 있다. 2025년, 뭐 2026년 등등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우상향을 할 것이다 라고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. 또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만 봐도요. 여러분 2023년 9월까지 19조입니다. 19조 원. 24년, 25년은요. 점차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이에요. 지역.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나라 뷰티의 시장은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조금만 뭐 민감한 사건이 터지면은 급등락하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실제로 화장품 업종의 고점들만 봐도요. 고점이 왜 이루어졌을 때 보면 중국에 이제 뭐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정상화가 됐을 때나 뭐 수출이 증가했을 때 이때 대부분 다 고점입니다. 자, 그럼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국향 매출의 비중이 높아요. 그렇다고 제가 탈중국화를 해야 된다. 그렇다 해서 뭐 중국의 뭐 그 비중을 줄여야 된다.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중국 소비 괜찮아요, 여러분. 뭐 중국 매출이 떨어졌다. 절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지금 중국 매출은요, 잘 유지를 해주고 있대. 자, 홍콩량 수출이 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시장으로 빨리 더 나가야 된다. 이렇게 좀 강조를 말씀을 드리고 있죠. 자, 다음 보시면요. 자, 그럼 글로벌 시장에서 어디를 좀 공략을 해야 되냐?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일본. 좀 이 두 시장을 좀 강력하게 공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미국 같은는요, 여러분 전 세계 이 뷰티 시장 1위예요, 1위. 예. 중국이 되게 시장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1위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결국에는 미국이 독보적인 1위 시장이다. 그렇지만 이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현재 3위다. 왜 이게 3위라는 말이요, 여러분 되게 굉장히 낮을 수가 있는데 이 앞에 프랑스가 있고요. 또 캐나다가 있을 거예요. 근데 워낙 유명한 나라지만 이 차트를 보면요. 프랑스는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고 캐나다도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거의 거의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2024년, 2025년도 정말 기대되는 이 글로벌 시장이다. 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자, 제가 아까 일본도 말씀드렸죠. 일본은요, 우리나라가 이 일본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. 1위. 자, 보시면 화장품 비중도요. 되게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. 비중 자체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일본이 왜 우리나라 화장품을 좋아하냐면요. 뭐 중저가 좀 가성비 있는 브랜드가 좀 많고 무엇보다 일본 같은 화장품이라고 하더라도 일본 제품의 성분에 비해서 우리나라 제품의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럼에도 가성비가 정말 좋다. 좀 이러한 이유로 좀 빨리 변하는 이런 트렌드를 또 밀레니얼 세대부터 좀 MZ 세대부터 이렇게 좀 소비를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좀 잡아가고 있다. 우리나라가 이 정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트렌드예요. 트렌드 사실. 자, 결국엔 브랜드잖아요. 그러니까 이 밀레니얼 세대부터 좀 Z세대, MZ세대까지 사실 자기의 만족을 위한 소비를 좀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. 그만큼 트렌드에 많이 민감해요. 그러니까 이게 왜 민감하냐면 오히려 단일 브랜드 아이템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.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실제로 홍대도 가보고 명동도 가봤어요. 정말 진짜 다 브랜드만 찾고 가는 데만 갑니다. 사실 내년, 내후년 또 이렇게 탈중국화를 진행을 하면서 의존도를 많이 줄이고 좀 미국과 일본, 홍콩, 태국 등 또 이런 글로벌적으로 좀 시장을 많이 진출을 해서 이 매출과 실적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우리나라 K뷰티가 정말 앞으로 강한 영향을 정말 큰 수혜를 이렇게 잡아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사실 뭐 차트 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주식하는데 이 차트는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.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본에 대해서는 알았으니까, 애경산업에 대한 기본은 알았으니까 이 차트와 대조해서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나 적정 주가나 단기간 올라갈지 또 장기간 올라갈지 뭐 횡보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